안녕하세요, 금발군입니다. 예, 오늘 하루 늦었죠. 예, 원래 어제 해드렸어야 되는데 좀 늦긴 했습니다. 근데 뭐 주말 저녁이고 내일 오전에 장이 다시 열리니까 장 대비하시기에는 좀 정보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사실상 휴전협상 결렬이라고 하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아주 최악으로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서로 뭐 전쟁을 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서로 뭐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에서 으르렁거리면서 헤어질 수도 있는데, 단지 이번에 협상에 뭐 종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들만 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뭐 이렇게 결렬이 완전 끝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일은 아마 장세가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못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렇긴 해도 좀 올라가기도 했고요, 최근에. 어쨌든 지금은 시장을 양분한 두 개의 거대한 축, 즉 AI 패권하고 중동 지정학적 뭐 그쵸, 위기, 이런 것들이 서로 맞붙고 있는, 지금 제가 화면에 표시된 두 개의 선처럼 이렇게 서로 맞붙고 있는 판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월 2주차의 주식시장, 저는 주로 매크로 동인을 많이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보시죠. 자, 테마는 파편화되었지만 어쨌든 반복적으로 등장한 두 가지 핵심 시그널이 있습니다. 하나는 AI 반도체 주도, 거의 매일매일 반도체 혹은 반도체 관련된 AI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그죠? 5일 연속 부각이 됐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변동성 장세에 따른 종목들이 계속해서 뭐 5일 대 4일이니까 거의 매일매일 맞부딪혔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테마 순환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구조적인 성장하고 매크로적인 변동성, 즉 정치적인 혹은 경제 외적인 어떤 변동성이라는 측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측면들이 부딪히는 상황인 거죠. 하나는 구조적 성장과 기업 내부적인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성장을 하고 있고, 향후에 AI를 기반으로 산업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또 하나는 무슨 소리냐, 현재 지금 전쟁이 급한데 라고 하는 지정학적 위기가 가져오는 어떤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외부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작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두 개의 축이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서로 다른 산업군을 가지고 부딪히기는 했으나 어쨌든 두 개의 축이 시장을 지배했다라는 거, 그거는 뭐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동인 A는 어쨌든 AI입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이 AI와 반도체 인프라의 굉장히 강력한 흐름, 사이클이 그렇게 돌고 있다라는 것들을 증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전자 57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어닝 서프라이즈, 물론 예상은 됐었어요. 뭐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60조까지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57조라는 1년의 수익을 넘어서는 그런 수익이 나타났고, TSMC도 호실적을 나타냈고, 당연히 TSMC와 같이 SK 하이닉스도 호실적일 거라고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4월 7일, 4월 11일 그 소식이 들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같이 끌어올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지수의 반등이라고 하기엔 너무 계속 올라가는데요, 그죠?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고 지수는 반등했죠. 맞습니다. 제가 좀 잘못 읽었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4월 7일, 4월 8일에 그렇게 됐고, 투자가 확장되면서 AI 인프라와 뭐 그 광통신 이런 것들로 통신 설비 이런 쪽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 통신 설비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테마주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실적이 나타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지금이 시기가 아니다. 왜냐하면요, 테마가 올라가면서 그 테마는 올라가는데 원인이 계속 바뀌어요. 그럴 수는 없다고요. 원인이 계속되고 그 테마들이 순환되는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같은 테마가 올라가는데 원인이 바뀐다. 이거는 뭔가 뭐 가격이 올라가는 뭔가 조작이 있고, 조작이라고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작전이 있고, 그 작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새로운 뉴스를 자꾸 들이대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는 게 저는 조금 더 솔직한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핵심 수혜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주들 관련된 주들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간에 핵심 수혜주라고 해도 수혜주인지 아니면 얘네들의 시장이 끌려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장의 30% 넘게가 두 개의 종목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서 얘네들이 올라갔다라기보다는 반도체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올라간다라고 하기에도 반도체 전체 시장에서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포션은 상당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반도체 호실적이 어떻게 됐죠? 메모리하고 파운드리에서 이야기가 나왔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같은 그런 펀더멘털을 이루는 종목들이 올라갔고, 테마는 반도체. 두 번째로는 장비하고 테스트주들이 같이 올라갑니다. 한미반도체 특히 주목을 해주시는 종목이 되겠고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반도체에서 통신장비 쪽으로 올라갔는데 광통신하고 5G, 6G가 같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폭증하는 AI 데이터 센터 트래픽의 전송과 지금 나온 종목들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기술력 없고요. 그리고 심지어 과거 세대의 통신이에요. 5G, 6G에 대해서 신규 투자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기에는 시기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통신주가 올랐어요. 왜?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어. 바닥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털릴 개미들은 다 털렸고 이제 올라갈 것만 남았고, 그렇다고 이 회사들의 실적이나 성적이 좋으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적자. 예. 그리고 펀더멘털이 아주 좋아질 가능성은 있는 업체들은 아주 손꼽을 정도예요. 그렇지만 그 테마들, 그 근처에 있는 테마들이 다 올랐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건 뭐 제가 합리적으로 인정이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깨놓고 말씀드리면 통신주가 가까운 시일 내 실적이 호전될 가능성이 있느냐? 투자가 별로 없잖아요. 통신이 지금 투자할 여력이 있겠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그 팩토리 안에 광통신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지금 우리나라 지금 올라가고 있는 테마들 있죠? 얘네들 전혀 관련이 없어요. 기술력이 없어요. 그만큼.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얘네들은 뭐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블러핑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작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감히 주장을 했습니다. 제 말 맞을 거예요. 좀 기다려 보십시오. 지금은 이렇게 끝모르고 올라가 있죠. 얘네들은 왜 그러냐면요, 언제 어떻게 박살이 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누구요? 투자 심리에 딸린 거고요, 누군가의 의도에 딸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괜히 타셨다가 언제 꼬꾸라질지 몰라요. 근데 끝이 안 보여. 왜? 어느 날 갑자기 하한가 가거든요. 몇 종목이 그렇게 하한가 간 종목들, 눈에 안 띄고 간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보시면 압니다. 자, 어쨌든 나쁜 얘기를만 했으니까 또 나쁜 얘기를 해봅시다. 뉴스플로우에 따라서 널뛰는 지정학적 변동성 장세라고 부르는데, 4월 6일, 4월 7일 긴장 고조가 됐다가 4월 8일날 일시적 완화가 되죠. 왜요? 휴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9일, 10일날 다시 이거 레바논 다시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미친 짓 하니까 다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랬다 11일, 11일, 12일, 오늘은 무슨 얘기 나왔냐? 협상 결렬 이게 나왔습니다. 그죠? 나스닥이 혹은 그 S&P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장세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일단은 내일 저희가 그 우리나라 장이 먼저 열리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먼저 제가 뭐 말하기가 좀 무서워요. 왜냐하면 디커플링도 워낙 많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조금 무섭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조금 쉽지는 않을 거다, 내일 장세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어쨌든 중동 공급 안정 속에도 유가 상승이 되었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재봉쇄가 되고 어떻게 열지도 지금 이란도 모르는 상태인 거라는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어요. 왜요? 어디다 묻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들도 해체할 능력이 없어요. 그냥 폭탄 뿌리고 어디든지 자기도 모르는
무책임한 놈들이죠. 한마디로 막히면 끝이다. 자기들 해체할 능력도 없이 그렇게 된 거예요.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란이 하는 짓, 그리고 미국이 하는 짓, 이스라엘이 하는 짓은 다 하고요. 자, 방사내온 에너지가 다시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방산 구조적이에요. 올라갈 겁니다. 해운 지금 전환기예요. 한마디로 에너지는 그냥 따라서 올라가는 거고, 얘네들은 실적이 따라가지 못할 거예요. 절대. 특히 어디요? 흥구석유, 네, 그 다음에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두 업체는요, 그냥 허당이에요. 허당. 그냥 소문 따라 올라가는 것 뿐이에요. 주유소 12개 가진 업체가 무슨 유가 상승에 이익을 그렇게나 많이 봐요. 그거 그냥 심리적으로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도박에 베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도박 베팅하고 똑같아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투자 하시면 하실 수는 있겠죠.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저 상승세 쫓아가는 거고 추정 매매고 이렇긴 한데, 그게 과연 정상적인 투자일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 동의하기는 힘듭니다. 어쨌든 휴전하고 확전 극단적인 뉴스가 계속해서 뭐 플로우를 타고 있는, 웨이브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 되고 희비가 교차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안에도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그걸 봐야죠. 자, 중동 전쟁,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물류하고 자원이 타격받으면서 유가 급등하고요. 흥구석유, HMM, 흥하해운 얘네들은요. SOL하고 흥구석유는 솔직히 저는 별로. HMM하고 흥하해운은 지금 어떻게 됐냐면 걔네들은 격변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운임은 오르지만 정말 지속력이 있을까? 이게 정말로 수익을 갖다주는 어떤 변동일까? 아직 잘 모릅니다. 국방력 강화 쪽은 아마 계속해서 지속될 거예요. 유럽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그래서 글로벌 군비 증강하고 K방산 수요가 확대되고, 뭐 핀란드에 자주포 100대 수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저 뭐 비싸게 수출했어요. 핀란드 같은 나라를 비싸게 삽니다. 왜? 주변 장비들하고 이런 것들 같이 다 사고, 그런 것들 뭐 싸게 장비만 들여다가 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좀 가난한 나라들하고는 좀 다르죠. 핀란드 같은 나라들은 좀 다릅니다. 근데 그래서 덕분에 LIG 넥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요게 4대장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에다가 조선업체 2개 정도를 끼워 넣으면, 하나오션하고 HD현대중공업 정도를 끼워 넣으면 이제 전체적으로 저기가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뭐죠? 뭐라 그러죠? 육해공이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전후복구 기대가 갑자기 뜬금없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나오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나오고 있어요. 재건 수요하고 SOC 투자 증가 전망인데 여기에 광통신도 껴 있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광통신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세아제강하고 현대제철, HD 현설기계 각각 하나를 대표합니다. 세아제강은 중소철강 파이프, 두 번째로 현대제철은 중소철강주, 그리고 HD 건설기계는 건설기계주를 대표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올랐고요. 건설업체들도 조금씩 움직였어요. 자, 그 다음에 위기가 앞당긴 구조적 전환은 나프타 차질하고 탈플라스틱이 이번 주에 주목을 받았다 뿐이지 그 뒤에 숨어있는 더 큰 건 뭐예요?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특히 전기에너지와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그리고 전력설비. 전력설비는 이미 상당히 많이 올라서 지금 뭐 더 조정기를 겪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부는 계속 오르기는 있어요.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전력설비는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 석유 중심의 경제의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동 수급이 불안정하면서 나프타 공급이 차질이 되고 원자력 가격이 급등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친환경 소재 탈플라스틱, 재생 플라스틱주가 올랐습니다. 4월 6일, 4월 9일. 그래서 뭐죠? 어디? 친환경 탈플라스틱 메가트렌드 촉매제로 앞으로 작동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탈플라스틱주를 조금 주목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구조 변화의 중심에 있어요. 세린 BNG, 그 다음에 에코플라스틱, 재생 플라스틱 만드는 업체죠. 진영 삼육물산 같은 업체들 계속해서 앞으로 조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유가가 언제까지 지속되느냐인데 고유가 당분간은 갈 것 같아요.
딱히 뭐, 뭐 사태를 한 번에 풀어내는 어떤 전기가 나타나기 근데 그런 전기가 나타나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자, 매크로 노이즈를 뚫고 매크로 노이즈란 AI의 약진과 전쟁주의 서로 전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결과값들, 그것들의 사이에서 소비 화장품과 그리고 금융 디지털 자산주 그리고 IT 기기와 폴더블 폰, 요거는 애플 폴더블 폰이 언제 출시되는지 아시죠? 9월이에요. 그런데 그 출시 기대감으로 하루 반짝이지만 올랐습니다. 정말 9월인데 지금 올라요. 물론 지금 부품 수급이 돼야 되는 거 맞지만 그 애플 폴더블 폰이 뭐 그렇게까지 우리나라 부품업체에 크게 영향이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올라갔습니다. 그죠? 소비 화장품주는 4월 8일 중심으로 4월 7일 8일 중심으로 올랐죠. 왜요? 그때 잠깐 이제 좀 그 전쟁이 끝나고 경기가 좋아지나라고 하는 기대감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뭐 실적과 신제품 모멘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간에 순간적으로 약간 순환되면서 올라갔던 그런 테마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통찰적 종합이라고 부르는데, 자, 보시게 되면 세로축 위아래로 움직이는 축은 뭐죠? 기업이냐 외부 요인이냐요. 거시경제하고 정치 쪽이냐 아니면 펀더멘털이라고 실적 쪽이냐, 요 축이고요. 가로로 놓여져 있는 축은 뭐야? 단기냐 장기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비 화장품 같은 경우는 펀더멘털 실적이긴 하지만 단기적입니다. 에너지 방산 해운건설은 전 방산은 제가 쓰기는 했지만 요거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가야 돼요. 친환경 2차 전지는 거시적이고 정치 경제에 관련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트렌드로 갈 겁니다. 여기에 에너지의 일부를 빼서 친환경 에너지 이런 것들, 에너지에 지금 너무 많이 섞여 있는데 전기 쪽하고 전력 쪽하고 원자력, 신재생이 Q4에 해당하는 범위가 될 겁니다. 이번 주에 등장하지 않았을 뿐이죠. 여기 왼쪽 부분이 에너지 방산 해운건설 이쪽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방산 쪽은 좀 엇갈릴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가지만 일단 지금은 단기적인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 분류되는 게 지금으로는 맞다라고 보기는 합니다. 어쨌든 Q3에서 Q1으로 이동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뭐가 될 거냐면 그 방산 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운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전략적 넥스트 스텝, 충돌하는 두 축 사이에서 어떻게 포지셔닝 하실 거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코어 포트폴리오는 AI 스택의 확장으로 보시되 여기에서 전 뭐는 빼라 그랬죠? 광통신 좀 잘 보셔야 된다. 인프라 쪽, 그러니까 통신 인프라 얘기가 나오는데 통신 인프라가 단기간에 뭐 될 리가 없어요. 그렇다고 봅니다. 되면 전 죽일 놈 되겠지만 지금으로 제가 지금까지 봤던 시각으로는 통신이 단기간 안에 뭔가 실적이 나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헤지하고 트레이딩, 이쪽은 뭐냐면 매크로 나비 효과의 활용을 하긴 하는데 매크로 나비 효과가 나타나면서도 거기에 장기적인 어떤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2차 전지도 사실은 그런 쪽에 속한다고 봐요. 정책 쪽에서 ESS를 기반으로 전기 경제로의 이전이 그런 2차 전지와 ESS 쪽을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중동 뉴스의 방향성, 휴전이냐 확전이냐 요거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긴 합니다. 정유 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들썩들썩 할 거예요. 방산도 단기적으로 들썩들썩 할 거고요. 그렇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거에 저기 하지 마시라. 오히려 방산 같은 경우는요, 종전이 된다, 휴전이 된다라고 하면서 단기적으로 빠질 때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몇몇 업체들은, 제가 주목하고 있는 몇몇 업체들은 그때가 기회가 될 겁니다. 아마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때 그렇게 좀 보시라. 앞으로 당분간 되게 평화로운 분위기가 지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군비 진강은 아마도 대세가 될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탈플라스틱하고 재건철 강주 이런 것들도 주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노이즈가
웨이브가 칠 때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지는 거 아니라 그 밑을 도도하게 흐르는 어떤 해류의 움직임에 주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흘러가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정치적 균형의 움직임이 발생시키는 새로운 해류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파도에 움직이지 마시고 해류에 주목하십시오. 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시고 원인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보시고요. 실적 기준으로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흔들리는 판세에서 살아남으실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